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진심으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04와 3부는 상철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14기 상철님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15기 상철님. 일단 방송 분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방송 분량이 적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용해서 조용했던 게 아니라 본인 나름의 이런저런 액션들을 취했지만 방송용으로 쓰기에 영양가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유에서 좀 그렇지만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면 뭔가 뒤에서 주섬주섬 하긴 하는데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래서 카메라 밖에서는 또 나름 알차게 시간 보내며 부지런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상철님. 외모적으로만 보면 얼굴도 그 정도면 준수한 편입니다. 다만 키가 좀 작은 부분이 아쉽지만 그래도 작은 키에 비해서는 적당히 다부진 체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자꾸 집에 아빠 옷 빌려 입은 코디를 하고 있냐라고 지적질을 하시던데, 그게 아니라 원래 키는 작지만 또 체격이 다부진 분들 보면 사이즈에 맞는 옷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어깨선이나 가슴 둘레 등 체격을 고려하면 사이즈 100을 입어야 하는 게 맞지만 기장과 길이만 보면 사이즈 90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체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이즈 100을 선택하다 보니 길이가 좀 길고 벙퍼지만 그런 점퍼나 자켓 등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다 그 나름의 고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외모 가지고 태클 걸지는 말자고요. 근데 옷 이야기 하다 보니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왜 용우님은 외출복으로 계속 같은 옷만 입고 다니죠? 매번 같은 청바지에 검은색 반팔 티셔츠, 그리고 매번 똑같은 그 자켓 하나. 아니, 외모도 준수한 분이 매번 같은 옷만 입고 나오는 걸 보니 뭐 농담으로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이분이 집에 세탁기가 고장났나? 아님 아는 동네 형한테 협찬 받은 옷이라 갈아입지도 못하고 계속 그 옷만 입고 있나? 라는. 암튼 그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 상철님으로 다시 돌아와서, 상철님, 지금까지 존재감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순자님과 용자님과 아직 엮여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화에서 상철님 비중을 상기시켜 보면 크게 세 파트가 있죠. 순자님과의 1대1 대화, 영자님과의 1대1 대화, 그리고 마지막 순자님과 김치볶음밥 요리한 부분. 물론 방송 시간은 짧지만 그래도 상철님에 대해서 좀 엿볼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군데 있는데요. 먼저 순자님과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대화에서 상철님의 성향을 엿볼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게 왜 안 나와가지고, 그러게 왜 안 나와가지고 맨 처음에. 자, 둘 사이에 썸인지 쌈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있긴 한데 상철님은 그 부분을 데이트하면서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직 데이트 기회를 못 잡은 거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을 순자님에게 토로하고 있는 거죠. 여자들의 첫 선택 때 그때 순자님이 상철님이 아닌 용호님을 선택했었죠. 상철님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첫인상도 순자님 선택했고 첫 선택에서도 순자님이 상철님 선택했으니 당연히 그 뒤 이어지는 여자들의 첫 선택도 순자님은 나를 선택할 거다. 이렇게.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자님 입장에서 또 상철님을 선택할 의무는 없습니다. 순자님이 말한 찐하게 생긴 사람이 용호님, 상철님 두 사람이니 용호님 선택하는 거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상철님 스스로는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긴 나는 솔로 아니겠습니까? 굳이 순자님을 원망할 일도 아니란 거죠. 본인이 선택받지 못했다면 그럼 스스로 또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저녁 술자리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인데 중간중간에 순자님을 불러내서 뭐 길진 않지만 그래도 서로 마음을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본인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자님 반응도 살펴보고 굳이 데이트권 없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아침 산책을 제안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찾아보면 그 기회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순자님이 그때 왜 선택 안 해줬냐라고 투정 부리는 거, 그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자만심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솔로 나라가 어디 자만추도 아니고 무슨 때 아닌 투정입니까? 그러자 순자님도 그간 상철님의 소극적 행동들에 약간은 불만은 있었는지 얼굴 표정 감추고 슈퍼 데이트권을 땄어야 하는데, 그리고는 또 한 곳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의미심장하게 있으려나 데이트할 기회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딴 말이 아닙니다. 상철님 들으라고 하는 거죠. 너 뭐하냐 지금. 가만 앉아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지 말고 뭐 좀 움직여봐라. 그런 거잖아요. 이제서야 상철님 제대로 푸시 받는 듯해 보입니다. 상철님, 순자님과 최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란 겁니다. 지금 영수님도 보면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어린애처럼 여기 앉아서 투정 부릴 때가 아니란 거죠. 뭐 그간 순자님에게 뭐라도 보여준 게 있으면 또 어떻게 쉴드라도 쳐줄 텐데, 방송도 다 편집되고 리뷰할 거리도 없는 상철님인데 이 상황에서 쉴드 쳐줄 건덕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철님, 순자님이 찐하게 생긴 사람 좋다라는 그 말에 아직도 스스로 취해 있는 건지, 아님 형 누나들의 영순이 밀어주기 작전에 스스로 기가 죽어 있는 건지, 그것도 아님 자만추인지, 또 그것도 아님 내 정도쯤이야 라는 자만심인지 빨리 각성하고 지금은 영수님처럼 돌진해야 합니다. 형 누나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은 누구 눈치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직진한다 해도 장담하기 힘든데 흐느적거리며 주변인처럼 주위를 배회할 때가 아니란 거죠. 영수님과 순자님의 데이트를 봐도 순자님 그렇게까지 영수님에게 이성으로서 느끼는 호감은 없는 듯 보입니다. 근데 데이트할 때 그 공주님 멘트, 그건 진짜 확 깨더라고요. 그걸 코칭해주는 영자님과 여성 출연자분들이나 또 따라하는 영수님이나 또 그 말 들었다고 좋아하는 순자님이나 그냥 까놓고 반대로 남자 출연자들 중 왕자님 소리 듣고 싶어 하는 출연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바로 답 나옵니다. 영자님, 많은 분들이 이미지 좋다, 사람 진국이다 생각들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뭐 크게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근데 영자님 말 나온 김에 할 말은 좀 해야겠습니다. 그냥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꾸 누가 누굴 코치한다고 오두방정입니까? 코치하는 것도 한두 번 정도로 끝내야지 매번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리고 특히 순자님도 있는데 그 앞에서 영수님에게 에이 그건 아니지, 에이 이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그런 말들이 지나치면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영수님 체면만 더 깎아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있는데 그 앞에서 자꾸 코치랍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영수님이 어디 5살 코 찔찔이도 아니고, 피구 때나 1대1 데이트 후 인터뷰 때 보니 영수님 기본 눈치도 있고 상황 파악도 잘하시고 센스 있는 부분에서는 또 적절하게 센스도 있으시더라고요.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과유불급이면 안 하는 일만 못한 게 되는 겁니다. 암튼 그래서 상철님에겐 아직 충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 들춰가며 너 때문이다 이렇게 순자님에게 징징거릴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돌진하다 보면 정말 순자님과 내가 성향적으로 서로 맞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이 순자님이 맞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더불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다음 김치볶음밥 이야기 해봅시다. 일단 주변에서 상철님에 대한 호칭을 자꾸 어린애 취급하듯 예라고 하는데, 그것도 듣기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자를 쓰고 나오는 상철님을 두고 영수님이 예라고 호칭을 하던데, 그때 또 그 자리에 순자님도 있었기 때문에 더 듣기 불편해 보였습니다.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체면 세우기 위해 나이 적은 경쟁자를 하대하듯이 얘는 그냥 뭐 동생이야, 뭐 신경 쓸 거 없어, 아직 애야 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어서 순자님이 상철님을 보고는 나랑 모자가 같네 커플이네 라고 하니 영수님 바로 컷하며 견제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라고. 5살 코 찔찔이 취급받는 영수님도 여자 앞에서 본인의 경쟁자를 견제하고 또 이렇게까지 큰 소리 치는데, 그리고 볶음밥을 나눠 먹는 장면에서도 보면
마치 나이 계급 순으로 병장 영수님, 그 옆에 상병 영철님, 맞은편에 일병 광수님, 그리고 멀찌감치 각 잡고 앉은 듯한 그냥 시다바리 이등병 상철님. 밥 먹는 자세도 보면 딱 그 모양새입니다. 벙퍼짐하게 포져 있는 병장, 그 옆에서 짝다리 울리는 상병, 비스듬하게 각 잡은 일병, 눈치 보는 막내 이등병. 진짜 웃긴 게 누가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꼭 뭔가 맞춰놓은 듯하게 앉아있는 그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서 또 취사병 순자님, 병장과 상병에게 맛있다라는 칭찬받고 기분 좋아 어쩔 줄 모릅니다. 재미있죠? 네, 상철님, 누가 뭐라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상철님에게 지금 필요해 보이는 건 자신감 넘치고 또 좀 더 남자다운 모습, 그리고 더 적극적인 모습, 그런 모습들이 순자님에게 좀 더 어필되지 않을까요? 순자님 꿈이 현모양처라고 했는데 순자님이 찾는 배우자의 모습, 그 모습에 분명 남자답고 또 내 여자 앞에서 어깨 펴고 당당함을 보여줄 수 있는 꿀리지 않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15기에서 결혼 상대자로도 상철님 그렇게 나빠 보이는 조건이 아닌데 말이죠. 자, 다음 주는 분명 남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질 거고 그 절호의 찬스가 상철님에게 찾아옵니다. 마지막 최종 선택을 앞둔 4일차기 때문에 어쩌면 순자님과는 처음이자 마지막 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상철님의 그 파워풀한 한방, 그 한방이 나와주길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